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점도표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는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주식 트렌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수익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 시황 브리핑부터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 좋은 섹터와 종목들 다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부터 도움되는 정보들까지도 모두 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어드리고 있고요. 50분이 지나면 입장하고 싶으셔도 입장을 못하시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수익률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선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략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시기에도 2달 동안 여러분들께 정말 꾸준하게 노란톡방 히든 공략주로도 또 방송 공략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던 인터플렉스, 지금 14.6%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첨보도 11.8%, 5월 달의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도 두 가지나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선 KCS가 33%, 신화콘텍이 12.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좋고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시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첨보와 두산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더불어서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던 인터플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종목이었죠. 이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도 공략을 해주시고 생방송 공략주로도 제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방송 일자를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해주셨고 역시나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아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4.6%라는 수익률을 지난주 방송에서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방송 공략주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로 또 이런 수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공략주였던 첨보 역시나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5월 말쯤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고요. 역시나 우량주로서 좀 시총 무겁고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 장에서 좀 1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역시나 전문가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도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도 공략주가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는 단 한 가지의 공략주를 가지고 오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공략지고 계시는데요. 당일 시황에 맞춰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테마들, 공략주들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양자 컴퓨터 보안주로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고요. 공략 시점 이후로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한 종목으로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양자 컴퓨터 보안주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테마를 주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 나는 종목들, 테마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3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히든 공략주였던 신화콘텍 역시도 12.8%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 종목 역시도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 주신 종목이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의 수익률을 모아왔습니다. 사실 2달 동안의 수익률이라고 하기에는 종목이 너무나도 많죠.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종목들 모두 다 10%에서 많게는 20%대까지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10%에서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선 덴티움 첫 번째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지금 24.3%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SNS텍은 27.8%, 또 인터플렉스가 14.6%를 기록하면서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당일 시황 브리핑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날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어떤 섹터와 어떤 이슈가 있는지까지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짚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바로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미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이어서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준금리도 동결이 됐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5%에서 5.25%로 동결해서 10회 연속으로 이어왔던 금리 인상을 일단은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된 점도표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올 연말 최종 금리 전망치는 5.6%로 상향 조정이 돼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상 예고 등에 하락을 했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 금리 동결에도 시사 속 혼조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기록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5포인트 기록하면서 약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9% 하락하면서 8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시장일수록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를 주목하고 또 지금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증시를 알아볼 양하준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와 P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남겨드릴 건데요. 오늘 공략주 또한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또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타고 무료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이 시간에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 좀 오프닝 때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CPI 지수도 그렇고 PPI 지수, FOMC까지도 시장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렇죠. 네. 우리 방송할 때마다 증시가 안 맞아요. 좋아요. 저희 방송 날마다 그렇죠. 목요일마다 네. 꼭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어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노란톡에다가 자세하게 남겨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금리가 동결할 거라는 예상은 다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선반영돼서 사실 증시가 반등을 다 해놨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재료 소멸인 거죠. 사실 모든 재료는 까고 나면 소멸인 거예요. 그러면 그 까고 나서 소멸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뭔가 상승할 만한 호재가 있거나 내지는 그걸로 악재로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재밌는 게 있죠. 한 가지는 CPI나 PPI나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PPI가 전년 대비했을 때 1.1% 상승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 근데 이거 너무 단기적인 지표예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지표는 매주 발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매주 발표될 때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더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근원 물가는 5.3%로 0.4포인트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주나 이런 쪽으로 가격 하락하는 거는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지만 근원 물가 자체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볼 것이다라고 제가 노란톡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연준에서도 발표했던 부분들이 이 근원 물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사실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저는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움직임들은 시장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CPI나 PPI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의 명분이 만들어주는 거죠. 시장이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이미 다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점도표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점도표에서 예상을 했던 거는 전부 다 증시가 분봉을 보시면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급락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를 보고 급락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같은 경우. 그게 언제였죠? 파월 의장이 연설하고 나서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때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결론적으로 점도표만 보게 되면 2회 이상 연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도 지금은 예측의 뇌피셜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자,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앞으로 올릴 것이다라고만 예측할 뿐 올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는 올려야 된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그냥 두 계단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2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예측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굉장히 물가가 다 하향 추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추세는 점점 더 꺾일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한 가지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노동지표, 고용지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자금의 유동성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후에 요거 설명드리면서 같이 종목 브리핑과 함께 같이 섞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마다 FOMC 회의가 있기 전부터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노란톡방 안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흐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을 미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CPI 지수와 PPI 지수 예상치를 모두 합의하면서 사실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 또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FOMC 회의가 있기 전부터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실제로 전문가님이 예측해주신 대로 시장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과 섹터를 좀 공략을 하기 전부터 이런 시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잘 대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그러면 지금 시장을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계속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 근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객관적인 근거와 컨센서스를 보면서 참고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항상 객관적인 자료, 미국에서 발표되는 모든 자료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제학자분들이 국내에서 경제를 예상하는 그런 뭐 레포트라든지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나올 때 발표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읽어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단순하게 제가 뇌피셜로만 그냥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은 미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옐런 장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위기 이걸 언급하면서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이 다소 이제 합병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부터도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게 바로 유동성 문제였죠. 자, 우리가 도표를 하나 보면서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채권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주식시장이 가장 선반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채권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주식시장이 움직이고요.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가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이면서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채권이 가장 먼저 반응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단기채들이 보통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은행들이나 이런 이슈들 빅데이터가 어떤 그 빅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보면 전부 다 단기 채권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게 먼저 선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채권을 먼저 보고 채권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빼고 사실 시황을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알맹이 없는 그런 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시 없는 호박? 하여튼 이렇게 좀 핵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채권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거는 장기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그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10년 동안 맡겨놓는 돈하고 1년 동안 맡겨놓는 돈하고 이자를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 누가 1년짜리에다 맡기지 10년짜리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가 보통은 더 작고 10년짜리가 훨씬 더 이자를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금리 자체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기 채권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장단기 역전금리 차가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심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년물은 떨어지고 단기 채권만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렇게 혼조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건 경제의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강조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국채에 대한 발행량이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에서 부채를 끌어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한도를 협상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끌어오는 방법이 국채예요. 그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서 그 많이 발행한 걸 가지고 결국은 돈을 끌어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중소형 은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만 삐끗하더라도 분명 국채 수익률로 아니 국채로 엄청나게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감이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으로 저는 국채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1,100조를 지금 발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1,100조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들은 어마어마하게 쏠려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바라본 그 관점이 2, 3개월 내에 저는 국채에 대한 얘기가 유동성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그 불거진 유동성 문제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보통은 우상향을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나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탄탄하게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형성을 할 때 강하게 이렇게 한 번에 수직 상승하는 것보다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들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요. 훨씬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딱 함축적으로 드리자라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은 금리나 이런 FOMC가 어떤 이벤트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나 집중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파월 의장이 발언하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증시 자체가 나스닥이 바로 치고 올라오죠.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벤트성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가에 대해서는 서서히 잡히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분명히 유동성 문제 그리고 지금 이 국채 수익률이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 국채 수익률하고 이 장기 채권이 굉장히 이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보는 구조 자체가 단기 예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채권에서 수익률이 잘 나와야 사실은 이거를 그 이자를 주고도 그 순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지금 장기 채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은행들이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에 PF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못 해줍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금 PF는 계속해서 막혀가고 있어요. 자금 유동성 계속해서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그 산업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미국은 갈수록 심각해질 거고 그 부분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옐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옐런이 최근에 발표했던 거 상업용 부동산 위기 여파로 인해서 은행 추가 합병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옐런이 지적을 한 거죠. 이게 불과 6일 전에 얘기했으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파묻혔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 CPI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명분이 필요한 건 더 이벤트성이 강한 이런 움직임이 편한 이런 명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이런 자금 유동성 문제들 이런 부분들 상업 부동산의 문제들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불거질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서부터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부터의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의 자금 유동성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은행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컨센서스와 객관적인 자료들로 여러분들께 시황적인 부분들부터 앞으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들까지 짚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입장 가능한 시간이 25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셔야 양하준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께서 매주 꾸준하게 또 수익률을 안겨다 주고 계시는 분이죠. 실제로 지난주 공략주였던 인터플렉스 역시도 1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2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너무나도 좋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따로 히든 종목들까지도 공략을 주고 계시죠. KCS가 33%, 신화콘텍이 12.8%를 기록하면서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부터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들까지도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간 활용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황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는 따로 있고 시장이 올라가도 내려가는 테마들도 또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는 좀 같이 옐런 장관에 대한 이슈하고 제가 앞으로 좀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 섹터를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거를 중간에 끊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게 소금이죠. 이 소금이 이제 사실 오염수 방류 때문에 사실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보통은 움직일 때는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시초에 오늘 좋았죠. 장 열리자마자 시초에 국내 증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반등하다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온 게 지금 식품주예요. 그래서 신성홀딩스라든지 대상홀딩스라든지 이런 식품주들이 치고 올라올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장 좋을 때 기술주, 시장 안 좋을 때 식품,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테마주들은 분명 이런 것들을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매우 좋은 섹터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둘 다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자, 옐런 장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어요. 옐런 장관 기사를 잠깐 한 번만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볼게요. 옐런 장관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은행 통합 앞으로 더 진행돼도 놀랍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여기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문제가 되고 있고 자금 유동성의 문제 그리고 은행이 합병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는 원격 근무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목격해왔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들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앞으로 구조 종류가 어려움을 폭넓게 생각한다. 자, 원인이 뭐였죠? 원격 근무에 대한 태도예요. 결국은 뭔가요? 원격 근무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나 이쪽으로 해서 원격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 미국은 이게 굉장히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옐런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결국 앞으로 뭐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메타버스나 이런 XR, VR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쪽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옐런 장관은 미리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적을 해서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보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 지금 LC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LED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제 발표됐던 거죠.
과기정동부에서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제 민간 협력해가지고 어제 회의를 발표했어요. 이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기업가들 다 모여가지고 디스플레이 우리 민간 협력해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1위 찾자, 되찾자. 이거 과기정통부에서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도를 어제 2시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들이 움직일 때 어제 이제 지난주 공약주도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시대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뭘 부각을 받을지예요. 분명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 보통 하락 시장일 때,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반등을 제일 먼저 할 때 뭐가 먼저 반등한다고 했냐면 제가 계속 투자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나스닥이 가장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가 제일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은 뭐예요? 반도체 계속 가는 거? 근데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쉬어가야 돼요. 분명 얘네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반도체나 이 2차 전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지만 분명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 지금부터 치고 올라오는 것들 그게 바로 OLED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이번에 언팩 행사가 이제 7월 26일 날 삼성에서 발표됩니다. 갤럭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갤럭시에서 발표할 때 이 기대감으로 그 전에 분명 시장에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OLED에 대해서 민간 협력으로 해서 R&D 기술 개발하자라고 발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뭐가 나올까요? 따라 나오는 기사가.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지금은 미팅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케줄을 왜 확인을 하죠? 거기에서 나올 걸 미리 예측하고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부에 대해서 방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체크해서 노란톡에 남겨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을 계속 체크해서 남겨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절대 변할 수 없는 건 이 시장 자체가 이미 이렇게 섹터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CD에 대해서도 사실 손을 놨죠. 왜냐하면 OLED 시장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QLED 하고 있는데 LCD로 다시 돌아간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기질 않죠. 하지만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QLED 지금 얼마에 팔죠? 이거 신제품 출시하면 몇 천만 원입니다. 이런 거 동남아 시장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게 팔릴까요? LCD가 팔려요. 엄청나게 팔려요. 그 시장이 지금 그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LCD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듣다 보니까 네. 이제 OLED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기업들이 LCD보다는 좀 OLED 쪽 시장에 맞죠.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다면 오늘 기업은 OLED와 관련이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LCD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기업인지 궁금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LCD와 OLED를 두 개를 다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죠. LCD가 나왔고 그 LCD를 했던 기업이 OLED를 하죠. LED를 하고 그 다음에 OLED를 하고 OLED를 하고 나서 QLED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다 시대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적인 점유율, 결국 어느 회사가 LCD에 대한 점유율이 높냐, 그리고 OLED에 대한 점유율이 높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거죠. 사실은 QLED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LG전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기술력을 첨단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밖에 없고 그걸 협력해주는 부수적인 이제 부자재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요 제품들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섹터나 테마주만 보고 얘는 여기 섹터의 테마주다 계속 그렇게 쫓아가지만 사실 안에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요. DDR5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DDR5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톡에서 꼭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꼭 들어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설명을 네. 드린 건데 반도체 끝나지 않았거든요. DDR5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도 네. 있어요. 그 기업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LCD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자, 제가 하나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요 제품을 봤을 때요. 자, LCD에 대해서 왜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한국이 사업을 지금 LCD에 대해서 굉장히 수축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삼성 맞아요.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절반으로 네. 지금 출하량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치고 들어왔을까요? 저가형이다. 저가형이다. 중국이 그렇죠. 치고 들어왔죠. 중국이 네. 치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LCD 시장이 중국 제조사들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한데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자, 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 기업이 LCD를 네. 쫓아오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QLED까지 갔다? 그렇죠. 뭘 얘기할까요? 차별화된 거. 기술력이 좀 훨씬 좋네요. 그렇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기술력이 우리 차량도 다 똑같죠. 차량도 고가형과 저가형이 달라요. 배터리도 고가형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저가형 차량의 배터리가 달라요. 지금 LCD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 증폭하고 있지만 LCD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달라요. 근데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LCD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산업 자체가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무슨 지금 와서 LCD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자, 파워보드. 지금 실질적으로 파워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파워보드가 실질적으로 모듈하고 LCD 모듈, TV에 들어가는 LCD 모듈하고 이 파워보드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보드 비중이 보면은 35.2%예요. 그리고 LCD TV 모듈이 9.9%입니다. 이것만 해도 몇 프로죠? 45%예요. 지금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기업이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다 뭐예요? 수출이에요. 지금 내수가 아니에요. 수출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지 내수 비중이 아니에요.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해외에서 종속회사를 보시게 되면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강소성 이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종속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격 매출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봤을 때 LCD 가격이 상승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사가 뭘까요? LCD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강소성이나 막 이런 쪽에서 지금 뭐 품절 현상이라든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현상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 가격이 폭등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익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 그만큼 지금 소금이 품귀 현상 나타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오염수 때문에 소금이 지금 진짜 마트에 가면 소금이 없대요. 실제로. 진짜요? 네. 천일염이 없대요. 그래서 네. 공약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군요.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식품주들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현상들처럼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의 이제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해당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그 LCD 가격과 비례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차트에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추후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LCD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짚어주셨죠. 지금 태국과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략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오늘 생방송 공략주들부터 앞으로 공략해보기 좋을 만한 히든 종목들까지도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사실 지난주에도 OLED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OLED를 정말 주목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난주 종목이 사실은 수익이 나서 네. 수익도 났다라고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을 좀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지난주 종목. 저는 무조건 강력홀딩입니다. 왜냐하면 네. 좀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지만 조정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시황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악재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죠. 단순히 그냥 시장 시황상 조정을 받는 거는 반드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 홀딩하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OLED 이슈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들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기정통부에서 어제 발표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빠릅니다. 항상 미리 선점을 드리는 거고 항상 모든 소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시간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까지 제가 시간 투자를 하는 사람 진짜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 하나하나를 안 놓치려고 엄청나게 정책들 발표되는 것부터 저는 그 컴퓨터에 보면 제가 모든 다 즐겨찾기가 다 돼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거든요. 정책부터 해서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부터 해서 다 체크하고 뉴스들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드려요. 근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거지 사실 어제 발표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보도 자료라고 과기정통부에서 보도 자료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6월 14일 2시에 발표된 거고요. 지금 보도 시점 한번 보세요. 보도 시점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조간에 발표돼 배포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뭘까요? 배포 자체가 오늘 아침에 배포될 예정인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가 신속하게 이거를 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안 받는 건데요. 조만간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더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OLED에는 앞으로도 쭉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앞으로 이슈가 7월 달에 26일 날 지금 언팩 행사가 갤럭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조정을 받더라도 분명히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결함의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로 시장이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이슈 좋은 종목들 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제도 종목이 안 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OLED 종목들 어제 올랐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늘 조정을 일시적으로 조금 받더라도 다시금 치고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결국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갈 종목은 간다. 조정받으면 오히려 땡큐하고 더 담아야 된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OLED 시장을 꼭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수익을 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OLED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에도 OLED 관련주를 준비해 주시면서 실제로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홀딩을 해도 괜찮고 오늘의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공략해보기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7월 달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 이슈와 더불어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좀 전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지금 민관 R&D 협력으로 다시금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되찾겠다라는 이런 정부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호재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더불어서 이 함께 섹터까지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주신 OLED 관련주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생방송 중에 빠르게 QR코드 타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요.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방송 5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제가 OLED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서 좀 찾아봤었는데 네. 삼성과 또 LG 디스플레이 협력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소식이 좀 OLED 쪽으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결국은 그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네. 뭘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와 좀 관련이 있는 직접 수혜주여야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직접 수혜주죠. 제가 아. 그런 것들을 주요 제품을 보고 협력사와 네. 그걸 매번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역시, 중요한 네. 거는 그거예요. 결국 누가 수혜 받느냐. 제가 계속 주요 매출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누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생산량 스마트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역전됐습니다. 지금 삼성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핸드폰 시장 자체가 지금 얼어붙어 있어요. 근데도 삼성은 계속 치고 나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수혜주가 무엇이냐? 지난주 공약주가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 올라갔군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앞으로 더 보셔라, 더 길게 보셔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들은 보통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수급 자체를 측면에 보면 개인들만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관심사가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테마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당장 사면 급등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밖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 보세요. 싸그리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구만 던지고 있어요? 개인들만 싸그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올라왔죠? 이거 비슷한 현상,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네. 딱 이런 추세에 나타나고 나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러다가 이제 개인들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외인들 차익 실현 나타날 거예요. 자, 보통은 거래대금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상승 자체가 여기에서 거래대금 한번 들어왔죠. 자, 주가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거래대금이 제일 중요하다. 거래대금 없는 상승은 사실 없어요. 근데 거래대금은 뭘 반영하냐면, 차가 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듯이 주가가 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필요하죠. 그 거래대금이 지금 한번 강하게 들어온 10만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나고 나서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딱 한 번 여기까지 흔들 수 있어요. 한 번은 흔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은 흔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 강하게 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추세 타도가 분명 급등 한번 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거를 매수하셔서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한번 흔들 때 오히려 더 비중을 태우셔라.
그리고 나서 가져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OLED, LCD와 관련 있는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는데 조정이 왔을 때 강력하게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